마담 빠담. 안녕하세요. 마담 빠담의 마담 말입니다. 와, 진짜 엊그제 맞이한 것 같은데 2022년 1월하고도 하순입니다. 그리고 곧 또 설도 다가오고 있고요. 시간 정말 빠르죠. 근데 저도 그의 질세라 지난 며칠 동안 정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완전 홍길순이었어요. 그래서 건진 사진 2장 보셨죠? 여기는 지역 시민들을 위해 마련된 강인데요. 우리 생활 속으로 다가온 블록체인과 암호자산의 강의 현장입니다. 아무래도 가상화폐, 디지털 자산, 이런 전문 영역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겠나 싶었는데 웬걸요. 20, 30대 청년층은 물론이고 60, 70대 시니어분들도 많이 오셔서 열청한 후에 질문도 활발하게 하시는 모습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의 5일 민속장 중에 100년의 역사를 자랑한다는 일산 민속장터인데요. 이날 체감 온도가 낮은데도 무려 영하 10도. 와, 이 강추위에 사람들이 오겠나 싶었는데 웬걸요. 정오가 되니까 슬슬 모여드는 인파가 거리를 가득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극과 극을 보여주는 현장들 어떠세요? 타임머신을 탄 기분 아니신가요? 저는 이 두 공간을 다니면서 정말 느낀 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부지런함 그리고 끈끈한 유대감이 없으면 시체겠구나, 이런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그렇게 정해봤어요. 영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가 아니고 마담 빠담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를 오간다. 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해야 될 것, 그리고 끝까지 추구해야 할 삶의 가치는 어디서 어떻게 찾나. 2022년을 내다본 전문가들의 자료들과 함께 또 그 반대편 삶의 현장인 시장을 오가면서 오늘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1년 중에 가장 큰 장날이라고 하죠. 금음 장날. 기왕이면 제가 그 색동 저고리도 입고 싶은데 그게 없고요. 대신 이렇게 색동 이 식탁보로 대신 분위기를 내봤습니다. 그래서 일산의 그 금음장터를 좀 보시고요. 거기서 제가 만난 분들의 구수한 이야기도 함께 하시면서 오늘 정겨운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안도현 시인이 그랬죠. 장날이 서면 이 세상이 거기 다 있었다. 정말 그 장날의 풍경을 이 한 문장 말고 더 뭐가 필요할까요? 아닌 게 아니라 장이 서는 날은 온 동네가 시끌벅적 잔치를 벌이는 것 같았죠. 내가 꼭 필요한 물건, 그 다음에 사야 할 물건, 내다 팔 물건이 없어도 온 동네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던 곳, 이런 전통의 맥을 잇는 곳이 사라져간다. 아쉽죠? 그래서 저도 얼른 인터넷에 전국의 5일장을 쳐봤어요. 몇 개나 될까요? 정말
한 600에서 700개 정도 되더라고요. 다행인 거죠. 그런데 물론 뭐 가성비로 따지자면 대형 그 뭐 슈퍼마켓이나 쇼핑몰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뭐 핸드메이드 제품들도 많고 음식들도 많죠. 그래서 우리의 멋과 흥이 그 담겨져 있는 문화 공간으로, 특히 이제 외국인들에게는 우리의 그 한국의 정서를 체험할 수 있는 어떤 관광 명소로 그 명맥을 유지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장터 예찬이 너무 길었나요? 팬데믹이 시작된 2019년 11월, 물론 2020년 3월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어쨌든 길게 보면 횟수로 4년 차. 정말 우리 긴 시간 잘 견뎌오고 있는 거죠. 지난 영상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매년 그 해의 트렌드를 예견하고 분석해온 김난도 교수, 2022년은 코로나 사태 이후 새로운 패러다임의 원년이 될 것이다 하면서 이 책을 통해서 10가지 트렌드, 나노사회, 머니러시, 바른생활 루틴이, 라이크 커머스 등을 제시했고요. 또 날카로운 상상력 연구소의 김용섭 소장 역시 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새로운 노멀이 아니라 이제는 베터 노멀, 즉 더 나은 일상을 욕망하는 해다, 이렇게 정의했죠. 그러면서 라이프 트렌드 2022를 통해서 18개 질문과 함께 방대한 자료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친절한 트렌드 뒷담화 2022라는 책에서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달라진 시대상과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또 2022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라는 책은 특히 메타버스 시대, 위기를 돌파할 신개념 비즈니스 아이템들에 대해서 정리해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자료들을 쭉 훑어보면 분석한 측면과 용어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뿐이고 거의 다 비슷한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 방대한 내용들 중에 저는 오늘 딱 2가지 겹치는 키워드, 추억 소환과 자연으로의 회귀, 그리고 소확행을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이 자료들과 함께 제가 찾아간 장터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근데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는데 일단 먹거리가 풍성한 장터로 다시 가보실까요? 전통 즉석강정이에요. 오셔가지고 일산장에 오셔서 많이들 애용해 주시고요. 맛있습니다. 안 달고요. 놀러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여기는 사람하고 돈 말고 전부 다 튀겨요. 차 종류, 뻥튀기, 뭐, 콩, 뭐, 전부 다 해. 뻥튀기 보람됐다 하는 거는 내가 장사하고 집에 가서 돈 써야 될 때가 최고 보람이 있지. 힘들더라도. 나이가 뭐가 내 일이 있으니까 얼마나 더 좋은 거 뭐 있어요? 건강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일을 열심히 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내 몸 가깝고 그것보다도 내가 열심히 내 일에 만족하고 열심히 사는 게 최고야. 그거 외에는 딴 거 뭐 있겠어요? 들으셨죠? 사람하고 돈 빼고는 다 튀긴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새벽 5시에 나와서 10시에 들어가신대요. 그렇게 고된 일을 하시는데도 표정 보셨죠? 얼마나 밝으신지. 그리고 그 전에 또 그 건강 강정 맛보러 오시라고 인사했던 여사장님도 시종일관 웃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2022년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크래프트 소비가 증가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크래프트, 우리가 손으로 직접 정성을 들여서 만든 어떤 그 사물, 이 정도로 해석을 하는데 정말 인기죠. 이 수제 맥주, 수제 버거, 수제 돈가스,
정말 그 소비가 늘고 있기는 한데 일본에서는 수제 콜라까지 등장을 했답니다. 정말 이 크래프트 소비가 증가하는 거는 근데 장터도 마찬가지예요. 이 장터야말로 이 소비가 증가하는 거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대규모 공장이나 기계로 만들 수 없는 것들, 일일이 사람 손품이 들어간 온갖 강정들, 즉석 어묵튀김에 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현장에서 갈아주는 후추와 기름, 정말 신기하죠? 맷돌로 갈아 만든 손두부, 그리고 할머니가 직접 담근 동치미나 오이지, 복조리, 뭐 셀 수도 없이 많은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핸드메이드를 점점 더 찾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아마도 단순히 과거 추억의 소환, 그것뿐 아니고 우리가 스몰 액션이라고 하죠.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실천하는 일상적인 행위들, 그 행위 자체에도 가치가 있지만 그 행위를 함으로 해서 건강에 또 좋은 이점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 자연. 요즘 뭐 가드닝 문화다. 그 다음에 뭐 시골의 순박함을 추구하는 뭐 러스티 라이프다. 이런 현상들이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 대도시가 우리에게 주는 편안함, 안락함 뒤에 생명체가 직접 움직이는 그 존엄한 상황을 존중, 애착, 뭐 우리의 그런 인식들이 확산될 수밖에 없다. 그런 걸로 봐야겠죠. 어렵네요. 다시 푸근한 장터로 가보시죠. 진짜 행복이기 좋아요. 저는 뻥튀기가 최고야. 손님들하고 오가지고 대화할 때 손님들 자주 와주셔서 고맙고 감사하지. 가족 같은 마음으로 잤죠. 뭐 혼내도 가족 같은 마음으로 내 가족이 산다고 생각해서 판매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음식을 할 때 이렇게 이제 제가 요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날갯짓을 하는 것 같아요. 어? 날갯짓?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내가 날갯짓, 그러니까 아직 나이가 이제 많거든요. 그러니까 많은데 그냥 날갯짓을 한다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힘든지 모르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감사해요. 움직일 수 있어서. 그 날갯짓 하시면서 어디로 날아가고 싶으세요? 저거 천국이죠. 천국이요. 손님들을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그 손님들과 하루 종일 이야기하는 게 행복하고 또 그 손님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 때 이렇게 날갯짓을 하는 것처럼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정말 이 세 분의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인 거죠. 2022년을 내다보는 트렌드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like commerce. 그러니까 좋아해야 구매한다라는 건데 그 구매가 사실은 손님들하고의 어떤 그 진솔한 소통이 이루어질 때 구매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 세 분은 실제 삶의 현장에서 그거를 이미 터득하신 분들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소확행은 어떠신가요? 우리나라 중년들 여러 그 설문조사 자료들을 보니까 우리나라 중년들이 추구하는 행복, 그것은 첫째는 건강이겠죠. 그리고 자녀들의 행복, 돈과 그다음에 친구, 여행 이런 순으로 나타났는데 공감들 하시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끝으로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이 세 분에게 정말 2022년 설을 앞두고 새해에 바라는 소망은? 뭐 우리 장사는 사는 입장에서 장사가 잘 되고 뭐 가족들 잘 되고 뭐 전 국민이 크게 봐서 전 국민이 다 잘 됐으면 좋겠죠. 뭐 나라도 생각하고 뭐 옆집도 생각하고 이웃도 생각하고 다 살아가는데 아직 젊은 사람들은 그게 좀 약간 부족한 것 같아서 그게 좀 요즘 그래요. 네. 건강하고 오시는 손님들 꾸준하게 끊이지 않고 찾아주시는 게 이제 소망이에요. 지금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제가 시간이 난다면은 봉사하고 외로운 곳에 찾아갈 수 있고 이런 게 지금 아직은 제가 내 일을 하지만 봉사하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첫째는 건강, 둘째는 아이들 잘 크고 자손들 잘 크고 뭐 부부가 건강한 게 최고지 뭐. 먹고 살고 그거 외에 뭐 있겠어요? 진짜 아무 탈 없이 우한 없이 그렇게 생활하는 거 최고지요. 나이 먹어서는.
애초에 장터는 물물 교환을 하는 곳이었죠. 모두가 구매자이고 모두가 판매자이기 때문에 서로 협의하고 그리고 참고해야 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소통도 그만큼 활발했겠죠. 그 다음에 화폐가 생기면서 협의만 하면 되니까 또 소통하는 분량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물건을 대량 생산을 하다 보니까 물건의 가격표를 매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 흥정도 필요 없게 된 거죠. 그러면서 소통할 부분은 더 좁아졌고요. 그리고 급기야 그 아마존고처럼 판매자가 아예 현장에서 사라진 시장, 그야말로 대화가 단절된 시기까지 우리는 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통의 맥을 잇는 이 시장들이 사라져가는 것에 대해서 더 아쉬워하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간절함이 더 큰 거죠. 특히 이 5일장에 대한 글을 어느 분이 쓰셨는데, 장사를 접으면 싹 사라지는 장터지만 5일 후에는 새로운 이야기들로 채워지는 곳, 또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에 이 시장은 늘 설렘으로 가득한 공간이다. 정말 멋지죠. 그러기 때문에 21세기를 사는 우리의 공간에 이 장이 들어와서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오늘 저처럼 이렇게 현재의 트렌드와 접목해서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되는 삶의 가치를 함께 논할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장구경 어떠셨어요? 마음 한구석 이 숯불처럼 따스해지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안도현 시인의 시 장날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